라디오에 이런 사연 보내는 날이 진짜 제 인생에도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36,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남들 눈엔 편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집에서 일하니까라는 말이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는 늘 돈도 넉넉하겠네로 번역되더라고요. 그날도 오후 4시쯤이었어요. 수정 요청 들어온 파일 붙잡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바쁘냐? 엄마 목소리는 늘 똑같았어요. 안부부터 묻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본론이 정해져 있는 목소리. 응, 좀. 왜? 무슨 일 있어? 별일은 아니고. 민호가 차 바꾼다는데 요즘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머리 아프대.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어요. 차를 왜 벌써 바꿔? 아직 멀쩡하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약간 한숨 섞인 목소리로 웃었어요. 너는 참 말을 그렇게 하냐? 애가 애도 둘이고 출퇴근도 해야 하고 체면도 있지. 체면.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는데 그게 웃겨서 나온 웃음은 아니었어요. 엄마, 나도 체면 있어. 너는 프리랜서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지.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뭐 내가 여유되면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냐는 거지. 내가 누나니까. 엄마, 나 지난달에도 외할머니 병원비 보탰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식구끼리 도와주는 거지. 식구끼리. 정작 제가 힘들 땐 한 번도 제 편인 적 없었던 그 말. 저는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말 저녁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반찬 해놨다는 말에 잠깐 마음이 풀렸죠. 근데 저희 집에서 반찬 해놨다는 말은 진짜 반찬 때문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 집에 도착하니까 현관에 낯익은 유모차가 먼저 보였어요. 아, 오늘도 동생네가 먼저 와 있었구나 싶었죠. 문 열자마자 올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길 안 막혀서. 거실엔 동생 민호가 반쯤 누운 자세로 TV 보고 있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아빠는 식탁 한쪽에서 휴대폰 뉴스 보고 있었고요. 겉보기엔 그냥 흔한 주말 가족 모임이었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풀며 말했어요. 지은아, 냉장고에 샐러드 좀 꺼내서 담아라. 저는 가방도 못 내려놓은 채로 바로 주방으로 갔어요. 그 와중에 동생은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죠. 누나, 나 물 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샐러드 통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생수 꺼내 건넸어요. 동생은 고맙단 말 대신 뚜껑만 따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걸 본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호는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잖아.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나도 이랬는데. 그러자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너는 집에서 한 거잖아. 정말 별말 아닌 것처럼. 아무도 악의는 없다는 얼굴로. 밥 먹는 내내 대화 주제는 거의 다 동생네 중심이었어요. 첫째 어린이집 옮기는 얘기, 둘째 돌잔치 스냅 알아보는 얘기, 차 바꾸면 SUV가 나은지 세단이 나은지. 저는 거기에 끼어들 틈도 없이 반찬만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빠가 저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너는 요즘 일 어떠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도 대답했죠. 요즘 좀 바빠. 이번 달은 업체 2군데 더 맡아서 밤 작업 많아. 그러자 동생이 피식 웃더니 말했어요. 누나는 그래도 자유롭잖아. 직장 스트레스는 없잖아. 그 말에 올케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집에서 하면 그래도 시간 조절은 되잖아요. 왜 제가 사는 방식은 늘 쉬워 보일까? 왜 제 고생은 선택한 삶이라서 별거 아닌 게 될까?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자유로운 건 맞지. 대신 쉬는 날도 없고 아프면 돈도 안 들어오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유, 또 예민하게 군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 다 끝나고 커피 마실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가 그 봉투를 동생 쪽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아빠랑 내가 좀 보탠 거다. 가전 들어갈 때 보탰어. 민호가 웃으면서 봉투를 받았어요. 에이, 뭐 이런 걸 다. 감사하지. 정말 안 감사한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받더라고요. 올케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웃었고요. 저는 커피잔 손잡이만 만지작거렸어요. 엄마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냐? 겉으로 보면 공평하게 물어본 것 같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한 번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는 예전에 필요했지.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냥. 나도 25에 보증금 없어서 반지하 들어갈 때 좀 막막했었거든. 아빠가 헛기침을 했고 동생은 괜히 휴대폰만 만졌어요. 올케는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고요.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그 얘길 왜 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생각나서. 민호는 결혼할 때 가전도 보태주고 차도 보태주고 애들 용돈도 자주 주잖아. 난 뭐였나 싶어서. 동생이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누나, 꼭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야 돼?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말할 자리가 있었어? 민호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누나가 손해본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부모님 도움 받기 싫어서 싫다고 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받아놓고 싫었다고 말하면 그게 안 받은 게 되나? 엄마는 제 쪽을 보며 딱 잘라 말했어요. 너는 왜 지난 일을 자꾸 들춰? 너는 내 힘으로 잘 컸잖아. 그럼 된 거지.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말을 더하면 울 것 같아서요. 아, 알겠어. 난 그냥 궁금했어. 같은 자식인데 왜 기준이 달랐나? 엄마는 불쾌하다는 얼굴로 컵을 내려놨어요. 딸이랑 아들은 다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운전은 남편 준호가 했는데 저를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꼭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신호 대기 중에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또 돈 얘기 나왔지? 저는 창밖만 보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티났어? 얼굴이 완전 굳었는데 모르겠냐?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준호야. 응.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로 차이 둘 수 있어? 준호는 바로 대답 안 했어요. 한참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이는 둘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티나게 두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나한텐 늘 넌 알아서 잘하잖아였거든. 근데 민호한텐 항상 우리 아들 힘들지? 야. 준호가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 위로 같지? 사실은 방치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나 옛날엔 진짜 내가 덜 필요한 자식인 줄 알았어. 그건 내가 덜 필요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버텨서 그런 거야. 버틴 사람이 손해내. 가족 안에서는 가끔 그래. 집 앞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에서 바로 못 내렸어요. 준호가 엔진을 끄고 제 쪽을 봤어요. 지은아. 응. 다음부터는 그냥 안 가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면 또 내가 예민한 딸 돼.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어머니한텐 내가 뭘 해도 예민한 딸이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씻지도 않고 서재 서랍부터 열었어요. 준호가 뒤에서 물었죠. 뭐 찾아? 잠깐만. 제가 찾은 건 오래된 가계부였어요. 정확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쓰던 작은 스프링 노트요. 돈이 없어서 그때는 진짜 1,000원, 2,000원까지 다 적었거든요. 버스비, 편의점 삼각김밥, 교재 복사비, 과외 끝나고 마신 캔커피까지. 페이지를 넘기는데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3월 12일 지하철 충전 1만 원. 3월 15일 학과 복사비 4,300원. 3월 18일 과외비 입금. 등록금 부족분 저축. 저는 그 노트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때의 저는 어땠나. 알바 3개씩 뛰고 비 오는 날에도 지하철 막차 타고 들어오고 친구들 MT 간다 할 때 웃으면서 난 바빠서 했던 애였죠. 바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는데. 그때 뒤에서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노트를 봤어요.
이거 아직도 있었네. 응. 버리려다가 못 버렸어. 왜?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 혼자 컸다는 증거 같아서.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노트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어요. 거기엔 짧게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자. 실망만 한다. 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미 23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랑 아들은 다르지. 저는 그 말을 곱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다였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덮지 못한 채 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그날은 일부러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괜히 말 섞으면 또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요. 근데 결국 먼저 연락 온 건 엄마였어요. 지은아, 잠깐 통화돼? 응. 왜? 민호 차 계약했대. 그래서? 계약금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묶여 있다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 엄마. 응. 나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동생 힘든데 그냥 두라는 거냐? 힘든 게 아니라 차 바꾸는 거잖아. 요즘 시대에 차 없으면 어떻게 사냐? 지금도 차 있잖아. 그건 오래됐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엄마, 나 20대 때는 차는커녕 교통비 아끼려고 2정거장씩 걸어 다녔어. 그건 내가 그렇게 산 거지. 제가 그렇게 산 거라고요? 선택해서? 선택 아니었어. 돈 없어서 그랬어. 그래도 너는 잘 버텼잖아. 그러니까 잘 버티는 애는 계속 버티고 힘들다고 말하는 애는 계속 챙겨주는 거네. 지은아, 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그 말 듣는데 진짜 너무 서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 삐딱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알 것 같아서 그래. 뭘 안다는 거냐? 저는 입을 꽉 다물었다가 결국 말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야. 정적. 그리고 바로 돌아온 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맞잖아. 나한테는 등록금도 겨우 한 번 지원해주고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 그건 내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어. 제 목소리가 먼저 터졌어요. 엄마가 항상 넌 알아서 하잖아라고 했지. 엄마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게 문제야. 제 손이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데 말은 계속 쏟아졌어요. 나는 힘들어도 말 못하고 컸고 민호는 힘들다고 하면 다 해주고 아들은 책임질 게 많잖아. 딸은? 너는 결혼하면 끝이잖아. 그래서 나한테는 안 써도 되는 돈이었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그 말하고 나니까 목이 꽉 막혔어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인정 안 하더라고요. 너는 왜 자꾸 피해자처럼 구냐?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평생 이해 못하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옆에 와서 물었어요. 또 어머님이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번엔 뭐래? 민호 차 계약금 보태달래. 그 말 듣자마자 준호 표정이 확 굳었어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냥 웃었어요. 힘없이. 나는 대학 때 등록금도 반은 내가 냈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이건 차별이야. 그 말을 누가 대신 해주니까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나도 알아 근데. 근데 왜 계속 당해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계속 참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야. 가족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딱 잘라 말했어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밤 동생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누나, 엄마랑 또 싸웠다며. 읽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어요.
너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바로 답장이 왔어요. 누나가 좀 이해해줘. 나애 둘 키우잖아. 그 문장 보는데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 말 보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나는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이야?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누나는 강하잖아. 정말 싫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기댈 데가 없었던 건데. 그날 밤 저는 결국 통장 앱을 켰어요. 잔고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보내줄까? 이번만.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그 이번만이 벌써 몇 번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도. 저는 그대로 앱을 껐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이번엔 못 도와줘. 전송 버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잠깐 후에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 됐다. 딱 3글자. 근데 그 3글자 안에 실망, 서운함, 비난이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한 건지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어떤 자식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눈만 감으면 옛날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겨울, 손이 얼어서 펜도 제대로 안 잡히는데 카페 알바 마감까지 했던 날. 집에 가는 버스비 아끼려고 40분 걸어가다가 눈 맞고 젖었던 날. 친구들이 여행 간다고 할 때 난 바빠라고 웃으며 말했던 날.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는데. 그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 학기 등록금 좀만 더 도와주면 안 돼? 그때 엄마 대답. 너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대려고 그래. 그 말 듣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알바 뛰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왜 나만 그게 당연했을까요? 며칠 뒤 엄마 집에 다시 갔어요.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가면 또 왜 안 오냐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올케 목소리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식탁 위에 명품 가방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엄마가 직접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내 생각나서 샀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올케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언니 오셨어요? 이거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챙겨줘야지. 며느리는 챙겨줘야 하고 딸은 알아서 커야 하고. 그게 우리 집 기준이었구나. 저는 그날 진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돌아봤어요. 왜? 나한테는 왜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줬어? 엄마 표정이 바로 굳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방 말고 그냥 뭐라도.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안에서 뭔가 완전히 터졌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준 거잖아. 너 또 시작이다. 시작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갖고 싶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어. 그건 내가. 나 말 안 했어. 왜냐면 말해도 안 해줄 거 아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빠도 동생도 다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말 안 해도 다 해주잖아. 그때 동생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또 왜 그래 진짜. 저는 동생을 쳐다봤어요. 너는 진짜 몰라서 그래? 나도 다 받아서 편한 줄 알아? 그 말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받지 마. 순간 동생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쉬운 줄 알아? 나는 그 쉬운 걸 한 번도 못 해봤어. 엄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은아, 그만해라. 저도 바로 소리 질렀어요. 왜? 불편해? 엄마 눈이 커졌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변했냐? 나 변한 거 아니야. 저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어요.
이제야 말하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진짜 왜 그렇게 꼬였냐?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눈물이 확 터졌어요. 꼬인 게 아니라 상처야.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요.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인정받고 싶어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고생했다는 말 안 했어. 엄마가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민호한테는 맨날 힘들지야. 그 말하고 나니까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저는 멍해졌어요. 무슨 뜻이야? 엄마는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혼자서도 잘하는 애. 그 말.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혼자서 잘한 게 아니라 혼자였던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동생은 불편한 표정으로 눈만 피했고 아빠는 계속 침묵했어요. 그 집 안에서 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바로 나왔어요.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진짜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같은 자식이었던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 집에 안 갔어요. 연락도 끊다시피 했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은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작았어요. 응, 아빠. 시간 되면 집 좀 들를 수 있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왜요? 엄마가 좀 아프다.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니까. 많이 아파요? 큰 건 아닌데 그냥 와서 얼굴 좀 보자. 저는 한숨 쉬고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또 억울하고. 엄마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이 조용했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그때 안방에서 아빠가 나왔어요. 왔냐? 엄마는요? 아빠가 잠깐 눈을 피하더니 말했어요. 병원 갔다. 어디 아프다면서요? 검사 좀 받으러. 그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아까 전화할 때랑 느낌이 달랐거든요. 근데 왜 나오라고 했어요?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아빠는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좀 앉아봐라. 저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아빠는 장롱 및 서랍을 꺼내더니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서류 같은 게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순간 웃었어요. 뭐예요? 또 보험 같은 거예요? 아빠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봐라.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파일을 넘기는데 처음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입양 관련 서류.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보호자. 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적힌 문장. 입양일.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빠 나 뭐예요 지금?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힘없이 말했어요. 너 우리 딸 맞다. 근데 왜 이게 있어요? 아빠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내가 우리한테 온 거다.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 입양된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다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 안 쓴 거예요?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제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민호한테는 다 해줬는데. 아빠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너를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 그 말 듣고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핑계잖아요. 아빠는 낮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떠날까봐 무서워했다. 저는 멈췄어요. 뭐요? 입양한 걸 알게 되면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일부러 더 거리 두려고 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가까워지면 더 아플까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이유라고요? 그래서 나를 밀어낸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방식이었다. 눈물 나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와 진짜.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한 번에 몰려왔어요. 나 혼자였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파일을 덮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였어요. 지은이 왔어? 그 목소리 듣는데 예전처럼 반갑지도 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낯설었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왜 그래? 저는 말없이 파일을 들어 보였어요. 엄마 얼굴이 순간 완전히 굳었어요. 그거 어디서 봤어? 엄마, 나 왜 밀어냈어? 그 말하는데 목이 꽉 막혔어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평생 숨기려고 했어? 엄마는 고개를 떨궜어요. 너 잃을까봐 무서웠다. 저는 바로 말했어요. 이미 잃었어.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나 밀어낸 순간부터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려고. 제가 먼저 막았어요. 그건 사랑 아니야. 엄마 입이 다물어졌어요. 사랑이면 차별 안 해. 저는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응. 나 한 번이라도 진짜 딸처럼 대해준 적 있어? 엄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눈물이 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제 나도 알 것 같아. 뭘? 왜 내가 그렇게까지 버티면서 살았는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너무 늦어서. 집을 나오는 길 아빠가 뒤에서 불렀어요. 지은아. 저는 멈췄어요. 그래도 가족이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가족이면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며칠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한 번만 보자. 읽고도 답 안 했어요. 대신 저는 제 통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하나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준호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조금은. 그래도?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진짜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받았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나는 결국 선택받지 못한 딸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이 됐습니다.